체류형 쉼터로 바꾸려면 이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. 같은 필지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이사하라는 내용입니다. 이 지침은 제 블로그에 링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농촌 체류형 쉼터 하지 말자, 이 내용이 나간 다음에 굉장히 많은 댓글을 받았습니다. 유튜브 한번 보겠습니다. 326개의 답글이 있는데요. 어떤 지자체에서는 50cm 이상 된다, 어떤 지자체에는 50cm에 딱 맞춰라,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. 공화군에 정확한 지침이 있었습니다. 그걸 보면서 정확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요한 게 도로 기준과 설치 기준입니다. 현황도로 등에 연접한 농지입니다. 자,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 및 소방차, 응급차 등 진출을 위한 겁니다. 현황도로에 접해라,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. 산림청이 고시한 현황도로 기준입니다. 임도를 제외한다. 1번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, 2번 이미 2개 이상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, 3.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, 4. 차량 진출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이나 농로, 이 4번을 제외하고는 시골에서 전부 다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죠.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 농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이 농로 같은 경우,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에 농로가 쫙 돼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건축법상 도로 좀 어려운데 체류형 쉼터는 가능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이 규정을 보니까 도로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. 민법에서 얘기하는 현황도로는 더 폭이 훨씬 넓거든요. 사실상 도로이면 되거든요. 차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현황도로로 생각하는데 1, 2, 3, 4번 규정을 보니까 사실상 통로는 아니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안전 때문에 사실상 통로보다는 1번, 2번, 3번, 4번에 해당하는 현황도로만 인정하겠다, 이렇게 느껴집니다. 큰 필지를 도로 모양을 만들어서 분할하는 것들은 과연 현황도로로 인정될 수 있을까라고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요. 1, 2, 3, 4번 중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. 정확히 된다, 안 된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,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도로에 대한 규정이 확실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든 도로, 분할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이 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해줄지 안 해줄지는 지자체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함부로 된다, 안 된다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. 예를 들자면 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가 전부 다 이 도로 모양을 하고 있지만 다 농지입니다. 여기도 농지예요. 자, 여기에 체류형 쉼터를 할 수 있을까? 라고 봤을 때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 난 경우 아닙니다.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로 사용된 아닙니다. 여기는 주택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3번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도 아니죠. 4번 차량 진출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, 이 4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. 이거를 기존 마을 안길이나 농로로 인정해 준다면 가능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이런 건 마을 안길 농로가 아니다 할 수 있겠죠. 실질적으로 농로라는 거는 이게 농로죠. 그리고 마을 안길은 주민들이 이렇게 거주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포장된 이런 걸 마을 안길이라 그럽니다. 여기는 개발한 이 도로를 마을 안길이나 농로로 봐줄지는 지자체에 따라 틀리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요, 개발해서 분할해서 파는 이런 땅들이 도로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단순 분할해서 도로 모양만 만든 그 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 안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시고요.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. 왜냐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지자체에 꼭 질의를 한 다음에 토지를 매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. 두 번째입니다. 논란이 됐던 거죠. 50cm. 자, 여기는 50cm 말이 없습니다. 농촌 체류형 쉼터와 그 부석시설 및 주차장은 진입도로에 연접 설치하도록 함입니다. 진입도로와 연접해 있지 않은 농지 안쪽 부분에 쉼터와 부속시설 및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지의 잡석, 포설, 포장 등 진입로를 개설해야 하므로 농지 전용 사임을 고지하라, 이렇게 됐습니다. 안 되긴 하지만
만약에 도로를 내려면 농지 전용을 해야 된다. 전용을 하려면 건축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농촌 촬영 쉼터를 사실상으로는 안쪽에 하지 말고 진입도로에 연접해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. 이 쉼터 배치도를 보면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. 주차장을 맨 앞쪽에 하고 연접해 가지고 촬영 쉼터를 만들라는 거죠. 예를 들어 촬영 쉼터를 여기 만들었다. 여기 만들었을 경우에는 연접이 아니잖아요. 촬영 쉼터와 주차장, 이 뭐 부속 시설은 없다가 보고요. 촬영 쉼터와 주차장 엔드잖아요. 둘 다 진입도로에 연접 설치하라는 얘기잖아요. 이렇게 연접해서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. 50cm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거는 그 해당 지자체는 50cm만큼 떼서 지어라는 얘기였습니다. 예를 들어 50cm 이상이니까 요거 쉼터를 여기다 설치해도 되지 않느냐, 예를 들자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. 50cm 정도는 떼고 촬영 쉼터를 지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. 이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주차장을 안에 설치하면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농지가 훼손된다는 의미고요. 차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약간 오해한 부분도 있는데요. 50cm가 중요한 게 아니고, 자, 주차장과 쉼터를 연접해서 설치하라는 얘기잖아요. 이게 샘플이네요. 안에 따로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안쪽에 두 개 설치할 경우에는 전용을 하라잖아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샘플입니다. 촬영 쉼터를 이 경계와 50cm 정도 떼서 설치하고 주차장도 이렇게 연접해서 설치하라는 게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린 지침이다,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50cm에 대한 건 잊어버리시고요. 도로 경계에서 적당히 떼서 가설 건축물을 만들고 이 가설 건축물과 주차장은 붙어 있어야 된다. 즉 진입로 쪽에 둘 다 설치하라는 게 사실적으로 지시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준 지침이네요. 이 내용대로 다 지침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.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. 왜 그러냐면 농막인 경우에 그냥 안쪽에 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에 편하게 설치를 했었거든요. 농막 하시던 분이 촬영 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전부 다 이주를 해야 됩니다.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. 옮기고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가능하다는 거죠. 딱 이런 모양입니다. 이런 모양대로 해라. 그리고 농막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바뀌었잖아요. 그래서 촬영 쉼터로 바꾸려면 이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. 같은 필지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이사하라는 내용입니다. 이게 샘플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에 맞게 농촌 촬영 쉼터를 만들 수 있는 구조면은, 그런 택지면은 계약을 하셔가지고 농촌 촬영 쉼터를 만들면 되겠고요. 구조상 이런 모양이 안 나온다 하면은 구조에 맞는 택지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분할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도로 있잖아요. 인허가가 나지 않는 도로,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인허가가 난 경우잖아요. 안쪽에 건축물로 인허가를 내야 되겠습니다. 인허가를 내면은 인허가를 낸 현황 도로는 가능하잖아요. 현황 도로를 이미 다른 인허가 난 경우 있잖아요. 맨 안쪽에 건축을 하면 현황 도로가 인허가 났기 때문에, 주택이 하나 지어졌기 때문에 인허가 나잖아요. 현황 도로로서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방법은 좀 다양하게 있지만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땅을 사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. 정확히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요. 중요한 것은 농지가 최대한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주차장과 촬영 쉼터를 지으라는 내용입니다.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도로와의 연접 부분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좀 흥분해서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. 일단 농림부에서는 농지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내린 것 같습니다. 이 지침은 제 블로그에 링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농촌 촬영 쉼터 도로와 설치 지침 여러분에게 안내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